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곰곰이 채널은 일주일 동안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다 나경원 의원 덕분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경원 의원이 계속 이슈에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 콘텐츠를 많은 분들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뤄볼 정치인은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찌질하다 이런 극딜을 했는데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죠. 당원권 1년 정지면 사실상 내년 공천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징계를 받고 나서는 찌질함의 극치, 뒤끝 장렬이라고 했고 심지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가 보냈냐 이런 말을 꺼내기도 했죠. 이현주 의원의 최근 행보, 최근 한 1, 2년, 3, 4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 극딜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금도라는 게 있을 텐데요. 이현주 의원에게는 그런 금도 이런 게 잘 안 느껴집니다. 몇 개의 키워드로 이현주 의원의 정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최연소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1972년 부산 출생이에요. 부산 영도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영도 출신이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건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91학번으로 95년도에 졸업했어요. 방송인 서경석이 친구입니다. 정치 초반에는 서경석을 꽤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죠. 2004년에 르노 삼성자동차 법무팀장이 됩니다. 33살의 나이였는데요. 상당하죠. 그리고 4년 뒤에 2008년 S51 상무가 됩니다. 당시 나이가 37살이었는데 30대 대기업 최연소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사실 이 경력이 정치권 입문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2012년 총선 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 후보로 공천되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광명을 후보는 전재희 의원이었어요. 3선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했던 그 전재희 맞습니다. 이 전재희 후보를 누르고 이현주 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19대 민주통합당 지역구 당선자 중 최연소였어요. 이때까지 이현주는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승승장구입니다. 최연소 대기업 상무에서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 초선의 이현주 의원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2012년부터 경력을 볼까요? 원내 대변인, 원내 부대표, 정책위 부의장, 이 정도면 메가톤급 초선 의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선 의원들에게 그렇게 많은 타이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 줄곧 원내 대변인을 도맡으면서 민주당의 얼굴이 되죠.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 조직본부장이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됩니다. 2016년 총선에서 경기 광명을에 다시 공천이 되면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재선과 초선은 다릅니다. 재선이 되면 각종 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간사를 맡게 되거든요. 이현주 의원은 2016년 이후 중요한 이슈였던 가습기 살균제 특위에서 간사를 맡았고요.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조화로운 사회의 대표 의원이 됩니다. 2016년 당시에 당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김종인 의원인데요. 경제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죠. 김종인 체제에서 경제민주화의 대표 주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당 위원장에 도전합니다. 광역위원장은 당내 정치를 하는 자리죠. 당내 정치력을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2016년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이 된 사람은 전해철 의원이죠. 이현주 의원은 승승장구를 하다가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정치인으로서는 첫 고배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정당 갈아타기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쭉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른미래당 의원이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극우 집회에서도 가끔 얼굴이 보여지면서 대한애국당이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재선까지 민주당에서 했죠. 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그런데 201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탈당합니다. 국민의당으로 갑니다. 그때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오를 때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나는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 생명을 걸었다. 국민의당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으면서 국민의당의 얼굴이 됩니다. 대선이 끝났는데요. 이현주 의원은 당시에 바른정당 의원들과 통합을 추진합니다. 네. 통합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탄생했죠. 그리고 2018년 선거가 치러지죠. 지방선거. 여기서 바른미래당이 참패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현주 의원의 활동이 약간 또 바뀌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이현주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인지 자유한국당 의원인지 상당히 불분명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일화가 있어요. 2018년 8월에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김관영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이현주 의원도 이 농성장에 방문했습니다. 그 지도부와 같이요? 아니요.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같이 농성장에 방문한 거죠. 참 대담하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농성장에 가는 날, 굳이 같은 날 다른 당 의원들하고 농성장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정치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궁금했어요. 물어봤죠.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적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와. 어쨌든 징계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현주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다음으로 어디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음 키워드는 생각 갈아타기입니다. 정치라는 게 뭘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가 뭐냐 물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방향,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활동,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죠. 물론 그 가치는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있다 보면 생각도 변화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주 큰 흐름을 바꾸는 정치인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아주 진보였다가 정치 내에서는 매우 진보적이었다가 매우 보수적인 어떤 극단의 양극의 위치를 다 경험하는 놀라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일관성을 찾아본다면 좀 극단이다. 진보에 있을 때도 약간 세고 보수에 있을 때도 좀 센, 뭐 이런 일관성은 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이현주 의원의 포지션은 진보였습니다. 원내대변을 했었잖아요. 이런 논평들을 냈어요. 시대를 역행하는 삼성의 노조 파괴 전략, 2013년판 안기부인가, 평화적으로 마무리한 2차 민중 총궐기 대회, 막지 않으면 충돌도 없다. 이쯤 되면 상당히 뭐랄까 노동자 편에 서고 사회 약자 편에 서는 이런 진보 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진보적 성향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2016년 2월에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있었잖아요. 이현주 의원은 여기에 28번째 주자로 나서서 5시간 12분 동안 발언합니다. 그리고 재선이 되고 2016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민주화의 선봉이 됩니다. 이 즈음에서 이현주 의원이 법안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발의했는데요.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재벌을 겨냥한 법안들을 쏟아낸 거죠. 그야말로 경제민주화 투사였습니다. 2017년 민주당 탈당과 함께 이현주의 정치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국민의당에 입당을 할 때쯤 이현주 의원은 중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당이 바뀌었으니까 지지한 사람들이 다르니까 나는 좀 다른 생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2017년 7월에 사건이 터집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밥하는 아줌마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게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이었는데 파업하는 비정규직들을 보고 미친놈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게 간호조무사보다도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나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국회를 찾아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딱 마주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현주 의원을 설명하는, 당시 이현주 의원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언들은 이어집니다. 당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된다. 내 소득만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월급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망해서요.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떼었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월급을 떼었는데 사장님을 고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린 같이 살아야 하니까. 엄청난 논란을 일으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이 발언을 듣고 저런 것이 바로 유신이고 전체주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은 사실 아르바이트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시절에 젊었을 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사회 취약계층과 공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완전히 양극단의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생각을 갈아타기 시작한 이현주 의원은 국민의당 이후에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우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2018년 10월 23일이었어요. 박정희 같은 분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천재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때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습니다. 자,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그렇다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바뀌었습니다. 2018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내요. 탄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은 역사가 평가할 문제. 탄핵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지지자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약간 애매하죠. 근데 다른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시에 야당이었으니까 솔직히 말해 많이 고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2016년으로 시간을 돌려볼까요?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국회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국회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할 각오로 탄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무 생각이 없는 발언이었다. 라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극딜입니다. 생각이 널뛰기처럼 바뀌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때마다 나오는 발언들이 상당히 수위가 높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원주 의원의 발언을 듣다 보면은 좀 무서워요. 저 정도의 공격적인 발언은 그래도 한때 정치를 함께 했고 자신의 정치적 성장을 도왔다면 도왔다고 볼 수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발언들이 있는데요. 통수라고 하죠. 이런 종류의 발언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요즘 이원주 의원은 야당에 몸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권을 비판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그 발언의 수위는 이래요. 나라를 해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다. 세죠. 야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통수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탈당해버린 게 통수였으니까요. 안철수 의원을 향한 발언은 그야말로 통수의 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이 정치적 변신을 한 것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국민의당으로 입당했을 때죠. 그런데 대선 직후에 안철수 대표가 제보 조작 사건을 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이때 이원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평가를 떠나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발언은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제보 조작 사건이 선거를 이겼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논란이 되긴 했는데 이 발언의 요지는 안철수 대표를 감싸는 것이었죠. 이런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자산 위에 있는 당이다. 그 자산을 상처내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안철수 사당 논란이 벌어졌죠. 하지만 이원주 의원의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감싸는 이런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원주 의원은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도 선거에 나와요. 당대표 선거에. 맞붙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을 극딜하기 시작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가 대표가 되면 우려되는 게 상당히 많다.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사퇴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라.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요. 요렇게 안철수 대표를 평가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 이 당이 공당임에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 크게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 당시 선거에서 뭐 물론 이원주 의원은 지는데요. 안철수 당대표를 향한 극딜로 상당히 관심을 끌긴 했습니다.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해요. 이번엔 손학규 대표를 향한 극딜입니다. 이원주 의원은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이 되면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사실 이원주 의원은 광명 출신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광명에 들어와서 오래 산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선거에서 갑툭튀라고 볼 수 있어요. 광명과는 그렇게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상대 후보는 전재희, 3선을 했던 전재희입니다. 지역구를 탄탄하게 조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수도권에서 열린우리당 광풍이 불었을 때 전재희 의원은 살아남았었어요. 새누리당 의원이었는데. 그럼 이원주 의원이 여기서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었나? 첫 번째는 민주통합당 후보였기도 했고 야권연대 후보였어요. 2012년 19대 선거는 야권연대 바람이 불던 선거였거든요. 민주당 후보였던 거죠.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손학규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은 선거였죠. 그래서 당선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원주 의원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어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의 평가는 손학규가 이원주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초반에는 손학규계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고 돌아서 지금은 두 사람이 바른미래당에 있죠. 최근에 보궐선거가 있었죠. 바른미래당은
경남 창원 성산에 후보를 냈어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창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현주 의원이 찌질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히 벽창호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심판 선거를 해야 돼서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하는데 몇 퍼센트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회방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정리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도록 비켜줘야 되는데 왜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지원하고 있느냐. 뭐 정치적 입장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 인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정치적 성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사람에게 찌질하다, 벽창호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극딜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희귀한 케이스의 인물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진보적이려고 애썼습니다. 이후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서는 누구보다 보수적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생각의 갈아타기가 매우 빠른 거죠. 사춘기인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정당을 바꿀 수도 있는데 수틀리면 그것이 누구라도 극딜하는 정치인은 흔치 않은 거죠. 이현주가 그것을 해냅니다. 왜 이렇게 최근에는 극단적인 어떤 우리나라 정치에서 오른쪽의 극단에 가 있을까? 내년이 총선이어서 그렇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내년에 부산 영도를 노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영도구 의원인 김무성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두 번째, 이현주는 부산 출신이다. 여러 정황들이 이현주의 부산 출마설의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성장의 어떤 곁에 있었던 큰 정치인들을 상대로 극딜을 해왔잖아요. 뭐 이런 전력들을 본다면 김무성 의원이 썩 내킬까? 불안하진 않을까? 그런데 부산 영도와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10명 정도를 교체했거든요. 그중에 부산 중구 영도구 당협위원장을 교체했어요. 곽규택 변호사인데요. 곽경택 감독의 영화 감독의 동생입니다. 검사 출신이죠. 자유한국당하고는 꽤 성격이 맞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곽규택 변호사가 부산시당 대변인이 됐습니다. 당내에서 꽤 중요한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한 거죠. 이현주 의원이 갈 자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공천이라는 건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늘은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현주 의원을 다뤄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저도 약간 놀랐어요. 특히 마지막 그 극딜 정리하면서는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돋보니까요. 지금까지 곰곰이었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